예문지, 방고가 쓴 한서라는 책에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유명한 책들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 그걸 예문지라고 하는데, 예문주에 수박 6편이라는 책이 있었다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이걸 보고 수박이라는 것이 대단하게 체계화되어 있고 막 이런 줄 아는데 이 책이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이건 너무 옛날에 다 없어졌어. 상상력의 자유를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줘. 그래서 막 요즘처럼 태권도 교본 같은 책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앞에 봤던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라고 보고, 근데 그 방고가 그게 다뤄난 것 중에서 기교자 섭수족이라는 말이 나와. 기교자, 기술이 교모한 자는, 그런 사람은 섭수족, 손발을 연습한다. 연습한다는 것은 기술이 있다는 거잖아. 단련한다, 연습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때 벌써 타고난 힘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뭔가 연습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지. 이건 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 그래서 이 당시에 벌써 한나라 시대 때 맨손으로 무술 잘하는 사람은 저끼리 모여서 뭔가 연습하는 방법과 뭐가 있었다. 그런 거지. 그러면 이 박자가 이제 문제인데, 설문해자라는 중국 최초의 사전이야. 어디든지 가면 설문해자, 논문에 보면 설문해자 무지하게 많이 나와. 최초의 사전인데 거기에 보면 박은 색지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지는 딱 진다는 뜻하고 관련이 있어. 손을 잡는 거, 소지한다, 보지한다, 뭐 이런 뜻. 그래서 요거는 좀 묶는다. 새끼 줄 같은 거, 노건 줄 같은 거 관련이 있는 거야. 줄로 꽁꽁 묶는다 이런 뜻이에요. 묶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 즉 나집대수, 상대방하고 서로 대결할 때 나집 잡아 진다, 잡아 뭐라 그럴까, 이거 끌어안는다. 유도에서 뭐 이거 쪼르기 같은 거, 그런 거 비슷한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자의 뜻 속에는 묶는다는 뜻이 있는 거지. 묶다, 잡아 묶다, 잡는다, 묶는다는 뜻이 있어요. 결박, 속박. 자, 그 다음에 또 박자는 한서에 보면은 가리가 줄을 잡아서 발음은 수대전야. 손으로 싸우는 거다. 대전. 손으로 싸우는 거다. 손으로 싸우다는 뜻이 있다. 그 다음에 한서 관부전에 보면은 이 안사고라는 사람이 유명한 줄을 많이 다는 유명한 사람인데 딱 이야기 나서 박은 이수격지야. 손을 가지고 이용해서 손을 가지고 격지 때리는 거예요. 격이라는 말을 썼어. 그러니까 타격이다 이거지. 나는 요게 제일 가깝다고 봐. 그러면서도 이것도 다 살아있어. 수박 속에.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수박의 박자의 핵심은 일단은 친다. 치기. 타격이다. 그렇지만 꼭 타격만이 아닌 유술기도 잡는 것도 있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수박을 하면 붙으면 막 치고 때리는데 붙으면 갈려! 없었다 이거지. 붙으면 붙는 대로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막 때리고 막 했을 거다 이거지. 넘기고 쪼르고 막. 아마 두 가지로 승부가 나지 않았겠느냐. 이 승부가 제일 중요한 그 퀘스천인데 이기고 지는 게 나오거든. 고려 수박에도 보면은 몇 번을 이긴 사람, 뭐 이런 게 나온다면 항상 승부가 있는 거예요. 왕이 보고 성자에게 막 상을 주고 하잖아. 그 승패가 어떻게 났을까? 죽으면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애들은 코피 나면 이기잖아. 그러니까 쓰러지면은 더 이상 못 일어나면은 있을 것이다. 한 방 맞고 떨어져서 KO 돼버리거나 지가 도저히 일어날 의욕이 없을 정도까지 두드려 맞았으면 끝났을 거고. 아니면 하고 막 때리면 밑에서 항복했을 것이다. 졌다 이러면 이제 지는 거겠지. 아마 그러지 않았겠느냐. 완전히.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박의 그 진짜 모습을 좀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 조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조비가 누구야? 조비는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의 아들이야. 조씨 이 삼부자를 그 위진 시대의 문인 중에서, 시인 중에서 이 탑에 올려주는 그런 그 위치에 있어요. 근데 조비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조비의 진론이라는 글을 보면은, 등전이라는 신하가 선요수비, 이 비자가 팔뚝비자야. 팔뚝비자인데 사실은 팔 전체를 말해서 팔힘, 완력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수비에 뛰어나다. 이것도 맨손이야. 수비니까. 수박이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야. 뒤에 보면
공수, 또 공수 나오잖아. 맨손으로 입 100년. 100년은 칼날이야. 이 년이 칼날 년자. 칼날이 여러 사람들이 칼로 막 싸우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혼자서 맨손으로 칼 쓰는 놈 몇 놈하고 막 붙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뜻, 그 소리. 조비가 이걸 아무 근거 없이 썼겠어? 자기 부하 중에서 맨손으로 몇 놈 보고 야, 칼 들고 덤벼봐 하면서 그 속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한 놈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쓴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기술이 없이 뭐 그냥 타고난 힘만 센 것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이 시절에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수박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조금 조각을 맞추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거예요. 이제 실제 그림으로 나오는 자료인데 요거는 대략 기원전 220년, 207년 그 사이에 있었던 진나라 무덤이야. 진시황 진나라. 진나라의 무덤인데 요게 뭐냐면 나무 빗이야. 목비야, 목비. 나무비. 나무로 된 빗인데 그 빗 위에 요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나무인데 안상하고 발굴이 됐어. 그래서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에요.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건데 이걸 수박이라고 보는 거지 일단. 아마 지금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자료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거예요. 수박에 대해서. 요거는 후한시대. 한나라는 유방이 만들어서 약 200년 동안 지금의 서한 쪽에서 도성을 하고 있을 때가 서한 또는 전한이라고 하고 거기서 한번 살짝 망했다가 다시 만들어져서 낙양으로 와서 수도를 했을 때를 동한 혹은 후한이라고 해. 근데 요거는 하남 남양에서 나와 있는 그 무덤에서 돌판에 부조처럼 새겨져 있는 많은 양의 이런 그것을 목탁본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 이렇게 서로 싸움하는 세 사람이 동작이 나오는데 무기 쓰는 거 따로 있어. 이거는 맨손으로 뭔가 이렇게 뭐 싸우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수박의 조각이라고 지금 중국의 체육사에서는 나와. 자, 요거는 비슷한 시기 쪽에 나오는 건데 한 사람은 맨손이고 한 사람은 창인지 혹은 봉인지를 들었어. 그래서 둘이 싸우는 그림이에요. 역시 이제 중국에서는 맨손 무술과 무기 무술을 나누지 않고 말할 때는 기격이라고 해요. 기격. 요거는 원래 이렇게 생긴 이 동으로 된 그 밥그릇 같은 거, 뭐 재단에 뭐 고기 같은 거 올리는 그런 건가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칠로 그림을 그린 동반, 동으로 된 이런 소반이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이런 그림들이 들어있어. 다 좀 무술적이야.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면은 이런 그림이죠. 그거만 따로 해서 보면 요거나 이런 거. 그래서 최근에 이게 좀 부각되는 그림들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명나라 때 그린 송나라 때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수박이냐 상박이냐 하지만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들고 매다 꽂는 그 전에 이제 치고받고 뭐가 있었겠지. 지금 저기서 여러분 잘 보면 씨름하고 이거하고 자꾸 헷갈리는 그런 이문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지금 내가 원하는 바예요. 저거는 완전히 씨름이야. 북위 시대.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하면 고구려 초기 정도. 자, 요거는 아주 시기적으로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림은 선명하지만 오래된 건데 아마 진시황 진나라 시대 때 그림으로 보는데 씨름하는 형태 중에서 우리 씨름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중국에서 이런 씨름 없어. 주변에 소수민족한테만 있어. 중국은 이렇게 안 싸워. 씨름을 이렇게 안 해. 떨어져서 시작해. 근데 우리처럼 허리 씨름을 하고 있잖아. 근데 요거는 요 머리 보세요. 곱슬머리잖아. 어디야? 지금 신장 같은 그런 쪽이야. 그러니까 그 호인 서쪽 사람. 중국의 몽고족은 재미있게 몽고족은 우리처럼 이런 데서부터 상당히 그 뼈대나 얼굴이 서양인 같은 그런 것까지 다 전체가 몽고인이에요. 원래 몽고족이. 그리고 중국의 서쪽으로 가면은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런 쪽 사람들이 지금도 위구르 신장 위구르에 가면은 완전 터키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같아.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게 봐. 자, 그래서 진나라 한나라 때 우리가 저런 이야기를 봤는데 보면 서로 얽혀 붙어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산수
떨어져서 싸우기도 하고. 지금 중국의 우슈의 기루기를 산다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산수라고 그랬어. 산수. 떨어져서 싸운다는 뜻이야. 착축은 서로 붙어서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고구려 고분벽화보다도 한 200~300년 전에 후한 시대 때 있는 그림인데 서로 수박이냐 상박이냐 유명한 그림이야.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이제 싸우려고 폼을 취하고 있는 건데 고구려 고분벽화 생각나게 만들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요거는 난 아직 못 가봤는데 좀 꼭 가보려고 하는데 기회가 못 돼서 못 가봤는데 중국의 그 서쪽 그 사막지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들어가면 돈황이라는 유명한 역사적인 도시가 있어. 여러분들 그 실크로드 보면 많이 나오잖아. 거기 그 모래 언덕 위에 절이 하나 있고 그 앞에 반달 호수 명월진가 뭐 하는 게 있고 유명한 사랑 고백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라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돈황에는 가면은 사막지대면서 이 석굴이 많아. 그 석굴 속에 수없는 조각이 있어. 그래서 요즘 중국의 그 중국 영화나 중국의 무용이나 이런 거 보면 옛날 전통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왕 석굴에 나오는 당나라 시대의 옷과 동작을 보고 재현하는 거거든. 우리나라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걸 보고 요즘 뭐 춤이나 복식이나 이런 걸 재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거기는 그 규모와 양이 어마어마해서 돈황학이라는 학문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 이 무술 장면들이 좀 나와. 지금 이것도 이렇게 레슬링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자기들은 상박도다. 상박, 각저, 씨름 다 비슷한 말인데 비슷하지 않아 사실은. 비슷한 말인데 비슷하지 않다는 말의 그 깊은 뜻을 조금 이따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요 그림. 그 시대에 비슷해. 근데 이 그림을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림 중에서 제일 미술적으로 뛰어나. 그리고 동작적으로도 뛰어나. 정말 뭔가 한 판 붙을 것 같은 그런 생생한 맛이 있잖아. 동북공정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봤죠? 동북공정이 무슨 뜻이에요? 동쪽 그 변방에 있는 그 지역에 있었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재해석하는 과정, 그걸 동북공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북공정을 고구려 역사를 중국이 뺏어가려고 한다 뭐 이러는 건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교과서나 무술사에 보면 이게 딱 나와. 고구려의 부분이 다 나와. 지금 지도상 지금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영토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자기 나라의 한 지방 정권으로 봐. 그렇다고 고구려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또 고구려가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관련을 가지고 쭉 발전해 왔고 자기들하고 그런 것도 부정하진 않아. 당나라가 고구려한테 죽도록 터진 거는 잘 역사에 잘 안 나와. 수나라가 터진 거는 나와. 근데 당나라 터진 건 잘 안 나와. 그러긴 한데 어쨌든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역사의 한 부분을 보는 거지. 근데 그거는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저거 역사라고 하는 정도로 나는 그렇게 보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뿐이 아니고 변방에 많은 그 티베트라든지 뭐 여러 것을 그렇게 이제 보는 거니까 뭐 상관없어.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게 이제 우리의 역사인데 그래서 그 이 시기에 위진 남북조 시기에 이것은 중국에서도 자기들의 그 수박의 자치라고 이렇게 자료상 다루고 있어요. 요것도 그 돈황 그 막고굴에서 나왔던 건데 약한 대략 저 시대쯤에 둘이 싸우는데 뭐하고 비슷해요? 이 그림 보면 뭐 생각나요? 어디에 뭐 어디 생각나는 거 없나 저거? 일본 서모 그림하고 똑같잖아. 근데 저 상박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이 읽으면 서모가 돼. 똑같은 한자야. 근데 이 서모하고 무지하게 닮았어. 요것도 지금 좀 많이 희미해지는데 여기서 두 사람 싸우는 그림이에요. 이 사람들 관객들이고 심판인지 관객인지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건데 서모하고 다르게 뭔가 좀 치고받는 느낌이 좀 들죠. 요거는 맨 거기서 나왔던 그림인데 완전히 지금 이제 엉켜서 싸우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서모 느낌이 좀 나는. 근데 이런 그림들을 전부 다 상박이라고 중국 자료들이 표현하고 있어.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송나라 때로 넘어오면 송나라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소설이 한 권 있어야 되는데 송나라를 무대로 한 가장 무술적인 소설이 뭘까?
수오지. 수오지는 명나라 때 쓰여진 소설인데 송나라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근데 송나라의 그 수오지는 108명의 주인공이 나와. 108두령이라고 108명이 있는데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무술의 고수야. 그리고 뭔가 무술의 특징이 그 소설에서 막 서술이 되고 있어.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명나라에 쓰여진 소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송나라의 수박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상상을 하는데 그건 사실은 그렇진 않고. 그런데 이제 송나라의 자료를 보면 송나라 때는 일단 18반 무예라는 것이 발달이 됐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이 무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중에서 시범이나 관람형 무술을 굉장히 많이 했다. 약장사 무술. 약장사는 말 자체가 그대로 나와. 수오지에 보면. 그때부터 약장사가 있었고 약장사는 무술 가지고 손님을 끌어들였다는 거지. 이게 레데세, 라오다이 사이라는 건데 이 세자는 사이, 모든 경기를 사이라고 그래.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태권도 경기하면 태권도 사이라고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면 무대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흥행시키는 경기를 한 거야. 봉술로도 하고 창술로도 하고 뭘로 하고. 근데 그때 많이 한 게 뭐냐면 칼 들고 나와서 둘이 싸우는 게 아니고 보여준다. 그러니까 품새, 투로. 혼자서 창술이나 금술을 막 보여주다가 그다음 둘이 나와가지고 둘이 같이 짜장짜장 하면서 맞춰서 하는 거. 지금도 우수에는 서로 칼 대 칼, 칼 대 창, 창 대 봉 이런 것이 품새화되어 있어. 두 명이 사는 게. 그래서 그걸 맞춰서 막 하는 거 시합까지 해요. 그런 것을 많이 한 거지. 근데 그 속에 하는 것 중에서 이런 씨름도 있었고 또 이런 수박도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송나라 때는 관수박이 유행했다. 관수박, 관이 뭐야? 볼관자잖아. 관객. 그래서 수박을 보는 것, 즉 말해서 뭐 수박 경기가 유행했다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거는 뭐? 요 시절에 우리는 고려야. 고려의 후기에 오면 수박 경기가 그렇게 유행을 해. 그 고려에 유행한 수박 경기가 어떤 사람은 원나라의 영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고구려를 원나라가 이제 침입을 해가지고 정복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게 유행을 하니까 그래서 원나라에서 퍼뜨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천만에 원나라는 수박을 금지시켰어. 그래서 나는 송나라의 수박이 넘어온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유행이 서로. 그래서 송대 자료들을 보면은 사권이라는 말이 나와. 사권. 아까 타권이 나왔잖아. 타권, 사권 같은 말이야. 봉수를 사봉이라 해. 사자는 뭐야?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사자 들어가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지? 사용. 뭘 사용한다? 주먹을 사용한다. 그게 사건이야. 주먹을 사용해서 뭘 한다? 치고받고. 봉, 사봉. 봉을 사용해서 무술을 하는 건 사봉. 그런 것처럼 사권. 사권은 그것으로 스스로 일가를 이루어서 상박과는 서로 다르다. 상박과는 곡절이 서로 반대가 된다. 곡절이라는 말은 스토리, 사정 이런 뜻이야. 그것이 반대가 된다. 서로 다르다는 뜻이야. 그래서 담종이 번주 사람인데 송나라 태조시에 진사에 올랐는데 벼슬이 올랐는데 조창은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서로 누가 장원인가를 임금 앞에서 다투었어. 네가 장원이다, 내가 장원이라고. 그러니까 태조가 야 그러지 말고 둘이서 한판 붙어. 태조가 명하기를 이인수박 너가 둘이서 수박 한판 해라.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그걸 준다. 장원 준다. 그러니까 창은이가 뭐냐 하면 원래 대머리야. 이게 대머리 독자야. 대머리인데 이 담종이가 그 머리를 차가지고 떨어뜨렸어. 이게 이 때렸다는 머리를 손으로 뭐 어떻게 치든 해서 이 쓰고 있는 이 관이 떨어졌어. 그래서 대머리가 튀어나왔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을 거 아니야. 상이 임금이지. 조광윤이가 웃어. 크게 웃으면서 뭐라 하느냐면은 야, 네 친놈이 네가 장원이다. 대머리 드러난 놈은 2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도 뭔가 수박이라는 게 일반화돼서 뭐 어떤 상황이 수박할 상황이 아닌데도 야 너희들이 수박하면 이기는 놈 내 장원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송나라 시대에 벌써 그걸 보편화
좀 편안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고, 자, 두 사람이 주먹과 손으로 씻다. 이것도 그 택견에 나오면 시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가 뭐냐면, 시박, 별거 아니야. 시는 서로라는 뜻이야. 원래 이 종이라는, 종놈 할 때 종이라는 뜻인데, 부사로서 잘 안 쓰지만 시라는 뜻이 있어. 주먹과 손으로 서로 때리다. 치고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주먹과 손으로 서로 치고받고 서로 싸우면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구경을 한다. 관칸.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경하는데 뭐? 일주, 팔굽. 팔굽, 이권, 주먹. 팔굽이나 주먹을 쓰거나 3번 번은 뒹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 잡고 뒹굴거나 끌어안고 하나가 되는 거. 엉키는 거. 그래서 따다오 쳐서 공격을 해 가가지고 한쪽 끝에 이러면 사람들이 여러 모여있는 관중들이 와 함성이 나는, 그러니까 승부가 났다는 거지. 한 놈이 구석으로 몰리거나 엎어졌거나 더 이상 못 일어나거나 항복했거나 이렇게 되면, 따다오 번지가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함성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는 일개는 한자라는 말이 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피를 흘리면서 땅바닥에 엎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수박 경기의 한 장면을 쫙 표현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뭘 쓰는지 나오잖아. 팔굽도 쓰고 주먹도 쓰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둘이 엉켜붙어가 뒹굴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1주 2권 3번 4. 그리고 어느 순간에 승부가 나면은 사람들이 와 하고 한 놈은 구석에 퍼뜨려지고 피를 흘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